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2025년 청룡영화상 다들 한 번쯤은 틀어놓고 보셨을 것 같거나 혹은 유튜브에 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끝나고 나서 영화가 뭘 했는지, 영화가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사람이나 장면은 또 묘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룡영화상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보다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들, 이게 영화상이 맞나 싶었던 그 순간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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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영화제를 다니다 보면 영화제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청룡영화상을 얘기를 합니다. 내지는 대종상 영화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보러 가는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네. 그래서 뭐 청룡영화제인 줄 아는 친구들, 뭐 대종상 영화제인 줄 아는 친구들, 물론 대종상 같은 경우는 대종상 영화제였어요 원래. 네. 근데 이게 영화상으로 바뀐 건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 아니요. 갑자기 네. 조용해질 거야. 네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서 연예인을 보러 가는 줄 아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보러 가시냐고 이렇게 누구 봤냐. 뭐 이런. 그렇지.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영화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칸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뭐 이런 영화제를 얘기할 때와 청룡 영화상은 뭐가 다른지 그걸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영화제들은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가 따로 있고, 그렇죠? 이 영화들 안에서 경쟁 부분에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영화들, 경쟁 부분에 상영됐던 영화들이 상을 주게 되고요. 뭐 최근에도 서울독립영화제도 서울독립영화제에 경쟁 부분에 초청됐던 영화들을 가지고 상을 줍니다. 근데 뭐 아카데미 시상식도 마찬가지죠. 한 해에 있었던 아카데미 미국에서 이제 틀어졌던 영화들을 가지고 하는. 청룡 영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틀어졌던 영화들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 청룡 영화상에 뭐 출품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1년 동안 했던 영화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뽑아서 그들의 이제 기준대로 뽑아서 상을 주는 시상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뭐 연기대상, 연예대상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해가 그렇죠? 되네요. 네. 올해 청룡 영화상 보셨나요? 솔직히 얘기해보죠. 보셨습니까? 전 유튜브에 유튜브에 이제 화사랑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했구나를 이걸로 알았지.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청룡 영화상도 그렇고 아세요? 올해 대종상 영화상 안 한 거? 아세요? 그래서 나도 아까 대종상 얘기하길래 대종상이 있었지. 그쵸. 그걸 했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 그쵸. 올해 안 했습니다. 그게 2024년까지 했고요. 올해 안 했고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상을 주최하는 주최 측이 있잖아요. 이 주최 측이 대종상 영화가 없어졌대요. 대종상 영화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입찰을 해서 다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이제 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열리지 않고 내년에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종상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다 들어본 영화상이고요. 꽤 권위도 있고 좀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영화가 올해 한 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영화상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좀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영화제를 좋아하는 저희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혜수님의 MC를 그만두신 이후로는 안 봅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영화 자체가 남지 않는다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위한 영화상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뭔가 그리고 좀 다양한 영화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청룡 배우상 같은 느낌이 많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대상 느낌으로. 네, 연예인들 보는 느낌인 건데 그걸 굳이 봐야 되나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한 해 동안 영화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이제 축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장을 만들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배우든 스텝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룡영화상 때 이제 보면 이게 그 뭐지 무대에도 보여주지만 관객석이라고 해야 되나 객석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보면 다 이제 어쨌든 배우분들만 계시니 그러면 영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축제가 맞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배우 친목회까지 가야 되나 싶긴 하지만 약간 그게 아닐까? 근데 그게 생각해볼 만한 관점이라는 게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한국에서 네. 뭔가 라이브를 해준다던가 뭐 그 굉장히 매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게 별로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를 네, 매년 안 좋아했던 됐어요. 사람들로 네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를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네.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면 아카데미에서 뭘 하든 왜냐면 저는 아카데미도 비슷한 관점의 어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왜 호기심이 들어서 이거를 찾아보지 않게 됐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네. 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그 청룡영화상 보면 그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SNS에 박정민 화사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정민 배우가 너무 멋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박정민 배우가 나온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축하 무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도 어떤 사건들이 나오거나 할 때 그쵸. 그걸 네, 가지고 우리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뭐 네. 윌 스미스 사건도 있었고. 그럼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왜 그 까먹으셨어요? 엄청난 사건인데 말이죠, 그게. 그리고 뭐 충격이지 충격. 예. 나는 쇼인 줄 알았어. 그쵸? 메리스트랩의 뭐 수상 소감이나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어. 포커싱이 되는 거 있지만 사실 어워드에서 우리가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기대하는 거는 감독상과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각본상 맞아요. 뭐 이런 거죠. 각본상, 네. 효과,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고루고루 갖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 남는 거는 박정민과 이찬혁. 맞아, 이찬혁. 왠줄 맞아. 알아요? 너무나 이찬혁이 센세이션하게 무대를 잘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무대 효과상을 이찬혁님이 말이 돼요. 이게 솔직히. 음향상.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화화되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결국 네. 가요대전이네 이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우리가 못지않은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어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쵸. 우리는 이렇게 희화화밖에 안 될까? 가장 그쵸, 열받는 지점은 박정민이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 왜 얼굴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되게 저의 사사로운 리스트에 있는 그 영화 얼굴이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영화상을 주느냐면 영화상을 준다라는 거는 그게 왜 컨텐츠가 되냐면 영화를 좋아하거나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내가 보면 좋겠다라고 보고 싶은 영화를 셀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내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를 세상이 인정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을 얻어서 기분이 좋고 그쵸. 이런 식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상을 보고 싶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 그게 완전 생략됐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제가 작년에 그 연기대상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KBS 연기대상을.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고려거란 전쟁을 진짜 좋아했어요. KBS에서 했던 되게 오랜만에 했던 대하사극이거든요. 그거 저는 엄청 좋아해서 그걸 되게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양규 장군 배우님이 네네.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뿌듯하고 막 내가 봤던 그 재밌었던 이 드라마가 이게 진짜 말씀 그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엄청 그렇지. 막 뿌듯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 이 여배우가 이 드레스를 입었냐 말았냐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사실. 근데 회자되는 거 박정민과 진짜 이찬혁밖에 없는 거예요. 가사 틀렸다면서요. 1절 2절에 그거를 계속 네. 아니, 그걸 계속 내가 봐야 되나 싶은 거죠. 가요대전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안타깝다 그치. 싶은 거. 사실 영화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노라는 스타가 나오고 내노라는 감독이 했던 영화들이 다 좋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대배우고 되게 대감독이더라도 망한 영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잘된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그리고 또 관객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있고 안 좋은 영화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영화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노미네이트된 후보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질적으로는 신선함이 부족해서 네. 보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왜냐면 다 노미네이트 역시 되게 기대되지 않고 배우들 역시 기대되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그 화제가 말할 거리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쵸. 그냥 영화는 그냥 약간 서브였던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영화상인데. 네. 저는 인기 스타상이 왜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상했던 게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시상에 대해서 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받는 거. 아, 맞아요. 네. 대상 5명 주고 뭐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예를 맞아. 들어서. 네. 그런 부분도 되게 그냥 약간 그들만의 파티인 것 같은 느낌? 어젠가 그저께 그런 글을 봤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상을 모두에게 다 준대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기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도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상을 못 받은 사람에게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을 받은 사람에게 잘했다는 뜻으로 준 건 거잖아요,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안 궁금해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네. 매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스텝상 같은 경우도 제일 문제된 게 스텝이 스텝상이죠. 없었죠, 그날은.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셀럽들 축제인 느낌이었어요. 정말 스텝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연예인들 행사의 느낌이었고 그러면 이게 과연 영화제인가? 그러니까 영화를 위한 영화상인가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것은 1인 어떤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션이 그렇죠. 아니라 그럼. 어떤 산업이고 그거를 위해서 종사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왜 뭐 배우들은 물론 수상소감 때 얘기하겠죠. 물론 어떤 뭐 감독님과 뭐 작가님과 뭐 자기 스태프들 다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또 다가 아닐 수 있고 호명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저도 같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깝죠. 그것도 그렇고 되게 단편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태프들의 잘 모르는 사람들의 저는 소감을 듣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게 지금 어쨌든 계속 나오는 기사들이 뭐 한국 영화 위기다 이런 얘기 네네네. 듣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카데미도 뭐 그런 게 엄청나게 뭐 스포트라이트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객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되게 유수한 감독들이 뭐 지금 특히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신념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분명히 얘기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랬었을 때 그런 게 되게 부재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유튜브로 봤지만 정말 다 똑같이 제 주변의 그런 맞아요. 가족들과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되게 사실 왜 보고 있어야지라는 생각도 잘 모르겠고 저는 선배님이라는 호칭도 되게 좀 별로였었거든요. 부담스럽지. 사실 왜 그러냐면 제발 그들만의 파티 같은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배님이고 누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차라리 니모칭으로 뭔가 해서 이게 여러 섹터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서로 공존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차라리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업계에서 종사를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수상을 할 때 선배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되게 좀 그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그게. 나한테만 선배님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네. 누구누구 배우님이라고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감독님. 근데 누구누구 선배님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좀 제가 관객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영화제 중에 그 영화제라기보다는 영화상이죠. 어워즈? 네네. 근데 막 메리 스트립 선배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물론 존칭이 나 하고 싶어. 없지만. 가볍게 샤라웃하지 이름으로 그냥. 네네. 근데 이제 그 샤라웃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리스펙트인 지점도 있으니까 그거는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 자체가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관객들이나 대중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부터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네, 재미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만 리그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네끼리 하라고 왜 TV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마치 이런 거죠. 그 부산국제영화제 시상식 때 온에어 안 하잖아요. 보십니까? 시상식? 근데 이제 마지막 거 보려면 그러니까 들어와 앉아 폐막식을 있잖아. 폐막식 때 가겠지만 가야지. 우리가 폐막식을 영화를 보러 가지 수상을 보러 간다. 그렇지. 약간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리고 이게 거죠. 왜 폐막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이게 왜 평단의 음.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시의적절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 리즈너블한 뭐 그런 거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생각보다 관객분들은 저는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요. 하나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할 거리조차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유튜버 분들도 분노를 많이 하신 느낌인 것 같고 맞아요. 이게 되게 왜 이거를 우리가 시간 아깝게 보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남는 거는 그 화사와 박정민의 장면과 이찬혁 그것도 역시 그거는 퍼포먼스일 뿐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가장 아쉬운 거는 그 퍼포먼스로 해서 본질적인 영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돌리게 하는 게 그쵸. 청룡 영화상의 그런 숙제인 그쵸. 건데 그렇게 끝나고 그 컨텐츠로만 끝나고 누가 뭘 받았는지 아니면 이 상이 왜 진행이 됐어야 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거는 저는 영화제계 안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박찬욱 감독님이 어쩔 수가 없다를 많이 받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았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상을 받았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까에 대했을 때는 뭐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일단 관객이 뭐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관객분들이나 배우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네. 그리고 저희도 각각의 그 섹터에서 지금 일을 다 하고 있지만 그게 나의 영역에서만 인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이 뭐 마케팅을 잘했다 아니면은 누가 봐도 너네 브랜드 참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게 속상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뿐인 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것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아쉽긴 합니다. 아니, 최근에 그 W 잡지에서 했던 유방암 인식 캠페인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에 되게 불거졌었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셀럽들을 통해서 유방암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결국 모여서 그들의 축제와 파티를 하고 있는 장면이면 이거는 이제 취지가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비판을 하셨고 비판을 받았고 그게 있던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끌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관심을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내부에서도 고민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저도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솔직히 네. 고민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본질을 잊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고민을 안 고민의 했다.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럴 거면 안 했어야죠. 고민을.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과 똑같고 그 작년과 똑같고 그 작년과 똑같은 건 거예요. 결국은 다시 계속. 그래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고 한국 영화도 보고 외국 영화도 보고 어떤 영화제도 다니고 영화상에도 그래도 저희도 아카데미 시상식 관심 있거든요. 아마 저희 내년에 콘텐츠를 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저희끼리 맞추는 연습도 네. 하겠죠. 뭐 이것저것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조차도 안 봐요. 근데 아카데미 영화제 같은 경우 보는 이유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고 나서 할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쵸. 네, 왜 이게 됐을까? 왜 아니면은 내년도엔 뭐가 나올까? 왜 이 신진 작가들은 뭐 이런 부분으로 이걸 찍었네? 아니면 넷플릭스가 늘었네? 뭐 굉장히 콘텐츠적으로 그러면 영화 산업의 방향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뭐 AI가 뭐 정말 판을 치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강세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청룡영화제에서는 저는 유튜브에서는 제가 말할 거리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게 아쉽다. 아주 그냥 리디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말할 거리를 못 찾았으는 라는 거. 예. 그래서 좀 확실히 아쉽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뭐 우리는 영화를 이제 좋아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영화 산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되게 집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감독의 명성에 영화를 고른다든지 영화 배우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 하지만 실제 영화를 까보면 매뉴얼대로 까보면은 엄청난 스태프들과 부서들이 기민하게 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사실 감독은 에디터에 가깝거든. 배우는 일종의 그것도 에디터에 대한 결과물일 수 있고 그러면 영화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시각이든 미술이든 부분적인 사람들을 공로를 취하해서 그분들을 밀어줘야지 영화가 균형 있게 발전한단 말이야. 그럼요. 근데 스텝 자체를 무시해서 그냥 무슨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뭐 나중에 저 AI가 대체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이거 이상해. 그래서 스텝을 분명히 인정해주고 스텝의 부분별로 상을 주지 않는 영화 상 자체는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축제의 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치. 예. 누구 한 명에게 몰아주는 필요도 없고 그렇지. 다 같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가 미술이 좋았던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이 영화의 음악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를 영화 상에서 한 번씩 언급해줘가지고 관객들의 뒤에 흐르는 만족을 주고 그다음에 영화라는 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컴플렉스다라는 거를 관객을 인지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왜 다 죽이냐고. 그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콘서트 중에 하나가 영화 음악 콘서트잖아요. 그쵸. 그 네, 지브리도 있고 맞아요. 신카이 마코토 네. 이번에도 하고 그만큼 우리도 어떤 음악 들으면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또 있는데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없애버린 느낌이. 그러니까 좋게 살리면은 영화상은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라는 걸 우리한테 이해시키는 또 하나의 좋은 컨텐츠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영화제에 나오는 정말 이 영화에 대한 공로를 취한다라면 영화의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작가적으로나 다 분리되어 있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그들의 공로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 콘텐츠가 되지. 왜 이거가 흥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다 덮어버린다? 글쎄요, 뭐 아까 리드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할 말은 없어. 다 이해가 돼. 난 솔직히 이해가 됐어. 뭐냐면 뭐 당장 청룡영화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잖아. 우리가 모르잖아, 그거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의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 스태프들의 그 공로도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우리한테 그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영화라는 게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인지해줘가지고 우리가 본 거에 대한 만족도 하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대한 발전도 이룰 수 있으면 좋은 기회인데 그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쵸. 확실히 2025년 청룡영화상 이렇게 하면 2025년에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 영화도 되게 단편적으로 가는 느낌이고 결국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배우들이 거의 80%에 대한 거고 나머지가 뭐 감독이겠죠 거의. 네, 이런 느낌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영화상이 없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존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계속 영화상이라고 하는 게 영화보다 사람이 더 앞에 오는 느낌. 그러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영화보다 스타가 더 먼저 오는 느낌인 거예요. 셀럽들을 더 많이 오는 느낌이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객들이 저는 그렇게 스타로만 치부될 정도로 그냥 스타에 대해서만 광적으로 열광할 정도로의 그렇게 심플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럼요. 판단해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간과가 아마 맞아요. 조금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 마인드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스타들이 대거 출동한다고 해도 안 되는 영화들도 되게 많아요. 그 그렇지. 이유는 배우를 잘못 썼을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요.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간과된 것이 이제 막 아니었을까. 굉장히 누가 나온다고 해서 보는 시대는 좀 또 지났죠. 지났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근데 여전히 그 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아쉬웠다. 네, 뭐 다 아쉽다. 이야기를. 이유가 네. 있었겠지만 네. 의견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좀 더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저희에게- 콘텐츠로 하고 싶어요. 네. 그 청룡 영화상 네. 맞추기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 되게끔 조금 더 다각도의 영화들을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고 다각도의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존중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청룡 영화상에 대해서 이 영화상을 보는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화상이 선택한 방법의 문제인지 뭐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또 이번 청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도 또 궁금합니다. 영화가 먼저 보였는지 또는 사람이 먼저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짧게 한번 저희 같이 만나봤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번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